네,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콘텐츠 관련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늘 게임주가 크게 훈풍이 불었습니다. 게임주들이 신작 모멘텀으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게임 신작 개발에 대한 보고서들이 나오기도 했던 하루였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오늘 장에서 9%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되기도 했고요. 또 다음 사진처럼 지금 5일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작 IAG워가 사전 예약을 열자마자 5일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건데요. 때문에 주요 게임사들의 신작도 가시화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내에서 웹툰 시장 또한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를 확인해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미국과 유럽에서 웹툰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카카오는 일본에서 웹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카카오 피코마의 피코마와 네이버 웹툰의 라인 망가는 13위를 기준으로 게임을 제외한 애플리케이션 매출 순위에서 각각 전 세계 6위와 10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최근 흐름이 좋았었던 디지털 콘텐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 중에 있죠.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13개의 MOU를 체결하면서 경제협력의 뜻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때문에 원자력과 방산을 넘어서 기후와 문화 콘텐츠까지도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의 초점을 철저히 경제에 맞추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수혜주를 찾기 위해서 지난주부터는 관련 주가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MOU가 진행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맞는 전략과 함께 매니저님들과 세워보도록 하고요. 오늘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박수범, 김민성 매니저와 함께 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1월 16일 줄 서는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디지털 콘텐츠와 중동 수출 탑3 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김민성 매니저와 박수원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어느덧 벌써 1월이 15일을 넘어서 중반을 넘어갔습니다. 네. 수익률 대결도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매니저의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총 수익률 8.19% 달려가고 있고요. 포트 내에 4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3종목이 플러스권에 있는 모습입니다. 각각 5%, 5% 수익률까지도 보고 있고 현대에너지솔루션 관련해서 전략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함께 출연하는 김민성 매니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총 수익률 7.34% 기록하고 있고요. LX세미콘과 YG엔터테인먼트 아직도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규수 매니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총 수익률 진짜 내일 60% 가는 거 아닌가요? 예. 네, 지금 금호석유는 8%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플러스 7%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태윤 매니저입니다. 수익률이 확 올라왔습니다. 18.23%고요. 그 중심에는 코세스가 있었습니다. 16%까지 수익률 끌어올렸습니다. 네, 다음은 고광현 매니저의 포트입니다. 총 수익률 플러스 16% 달려가고 있고요. 포트 내에 있는 3종목 모두 플러스권에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편입했었던 하나기술 플러스 1.75% 달려가고 있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김병진 매니저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1.57% 기록하고 있습니다. KG 이니시스와 하나솔루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포트폴리오 살펴봤습니다. 먼저 박수범 매니저의 포트폴리오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LG전자부터 살펴볼까요, 박수범 매니저님?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는 좀 계속의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 5, 거래일 동안 옆으로 좀 행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LG전자가 조금 약간 지수의 움직임에 비해서 조금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거 아니냐 판단하시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수급적인 움직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 상승 흐름을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LG전자는 계속 좀 보유로 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도님도 LG전 답답해요라고 하는데 2차 전지도 최근에 좀 조용하고 반도체, 전기전자도 조용하다 보니까 LG전자가 장기적으로 현재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장기적으로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단기적으로도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크게 꺾이지 않는 이상은 조금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LG전자는 자체적인 성장 모멘텀과 이제 전장 쪽에 이제 매출이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변화를 줄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좀 상당히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작년 이제 자동차 완성차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많은 대수를 수출했던 나라가 이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보다 중국이 좀 커지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뭐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작년에 매출이 생산량이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튼 전장적으로 해서 LG전자가 좀 걸어갈 수 있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내용들은 무궁무진하게 좀 많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매출도 국내 뭐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해서 완수차 업체들의 해외 쪽 매출도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아무튼 LG전자 좀 해외 쪽도 마찬가지고 국내 쪽도 마찬가지고 전장 쪽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좀 변화가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현대에너지솔루션 볼까요? 오늘 장 초반만 해도 2%대까지 올라갔는데 조금 윗골이 되고 내려왔습니다. 네,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뭐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좀 3일 동안 좀 힘이 없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일단 거래량으로 보자면 추세적인 변화는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뭐 3일 동안 좀 조정을 좀 보여주겠지만 이제부터 내일부터 그래도 좀 반등 흐름이 좀 긍정적인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겠냐. 아무래도 이제 뭐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미국 쪽에 이제 투자를 좀 확대하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고 IRA법 관련해서 하나의 또 수혜가 또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실적에 많은 변화를 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실적이 좀 붙을 것 같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김민석 매니저의 포트도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네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권에 있는 종목 딱 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신기계.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맞아요. 또 로봇도 관련되어 있었는데 안 그래도 우리 채팅창에 지금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근데 반대로 지금은 테마인데 설이 지나면 실질적인 수주가 나오면서 상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김민석 매니저님, 네. 한진기계를 포함해서 원전 전반적으로 한 번만 짚어주세요. 근데 지금 방금 채팅창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래도 워낙 대놓고 좋은 이제 이슈가 많이 나타난 기업들은 오히려 당일이 되거나 아니면 기대감이 다 끝나는 시점에서는 반등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재료 소멸이라는 이슈로 많이 좀 조정이나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진 경우가 많은데 지금 원전 산업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나쁠 게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좋을 것만 많이 남아 있는데 주가가 그래서 바로 상승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테마적인 재료는 하나 해소가 됐지만 사라졌지만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로 빠질 물량들은 빠졌고 우리가 밸류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더 크게 서서히 테마적인 흐름보다는 실적주처럼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진득하게 기다려 보셔도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반등이 안 나타나서 좀 답답하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워낙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도 좋아질 기업들은 좀 진득하게 기다리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올 한해 계속해서 가지고 가도 될 것 같다. 원전 관련한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다음은 아가방 컴퍼니 1월 12일에 진입했던 종목입니다. 현재 2.26% 올라가고 있네요. 네, 아가마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테마주 성향을 띌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 전까지 나경원 대표가 이제 당대표에 대한 출마 의지를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폭이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면은 당대표에 대한 출마를 확실하게 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좀 이슈 일각으로 보게 되면은 당대표에 대한 의지가 좀 확실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출산에 대한 정책 모멘텀을 계속해서 개선을 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 좀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테마적 흐름,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 보실 수 있겠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기술적인 흐름으로도 굉장히 바닥을 다져놓고 수급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 보게 되면은 1월 중으로 설 전까지는 우리가 한번 기대 수익률을 한번 높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까지 짚어봤고요. 지금 댓글창에서 김민석 매니저님이 진득하게 기다려봐라 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네, 진득하게 기다려보겠습니다 라고 리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진득하게 보기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도 좀 먼저 봐야겠죠. 오늘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400을 터치하고 조금 내려왔어요. 오늘 마감 포인트가 2,499.96포인트, 네. 0.04포인트 모자라게 2,400 턱 밑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걸 보자면 2,400을 찍고 조금 코스피가 장 후반부로 갈수록 내려갔단 말이죠. 박수원 매니저님,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건 2,400이라는 걸 부담스럽게 보고 있는 건가요? 우리 증시가?
네,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뭐 지수가 2200포인트 아래로 좀 내려갔던 흐름들이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자체가 좀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좀 약간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2400에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올 것이냐, 250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2500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부터 좀 매도 관점을 좀 봐야 되냐. 많은 뭐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지금 전체적인 매크로 흐름이라든가 지금 환율 분위기, 달러 대비해서 원화의 움직임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아무튼 분위기는 지금 현재 다시 좀 살아나는 흐름들이에요. 살아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섣부른 대응보다는 물론 뭐 주식을 많이 보유할 것이냐, 현금을 많이 보유할 것이냐만은 좀 고민을 하시겠지만, 뭐 그래도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주식을 좀 더 들고 가는 게 좋지 않냐. 왜냐하면 환율 시장도 지금 달러가 약세를 보여주면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그리고 모건스탠리, 네. 모건스탠리 쪽에서 나왔던 내용들 보게 되면 일단 미국 시장보다 이머징 마켓이 좋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뭐 대만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한국 시장이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라는 내용 때문에 그런 건지. 네. 올해 1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무려 3조 원이나 지금 이제 순매수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저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은 아직까지 살아있고 아직까지 고점 실은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좀 편안하게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 IB에서 뭐 아시아 내에서 IT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하면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TSMC 이렇게 꼽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사실상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올라가 줘야 2,500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민석 매니저님,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시장이 상승을 하면요, 이제 대표적으로 기술주들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증시 시장을 이제 좀 큰 흐름으로 과거에 대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우상향을 할 때도 그냥 계속해서 연일 상승하는 장세는 없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우리가 조정을 받으면서 음봉을 기록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는 우리가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갔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박스권 상단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이 여기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대바닥권에 있는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크게 걱정할 구간은 전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장의 흐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명절을 앞두고 있을 때 대체로 시장이 좀 관망세가 짙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저 이번 주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명절이 있거나 연휴가 길 때라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이슈가 있을지 몰라서 보통 이제 차익 매물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 이제 휴장이 한 2거래일 정도밖에 쉬지 않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동안에 워낙 대바닥권이 있다 보니까 지금 투자 심리는 차익 매물을 쏟아내면서 리스크 해지를 한다라기보다는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좀 안전하게 매수해서 진득하게 기다리자,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좀 타는 종목들은 지금 차익 매물이 먼저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바닥권에서 아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은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좀 연말 전조 증상을 좀 크게 연휴 전조 증상을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이번에는 없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매니저님 앞머리를 왜 내렸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수가 내려갈 것 같아서 내리고 오신 건 아니죠? 아니, 오늘 좀 단정하게 네. 했는데 카메라를 보니까 생각보다 덥수룩해 보여가지고 다음엔 또 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티브 상한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앞머리를 내리면 지수가 내려가고 올리면 올라간다.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항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중에서 단연 눈에 띄었던 건 디지털 콘텐츠. 다 빨개요, 오늘. 네, 그렇죠. 그중에서도 웹툰과 게임이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웹툰 계속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게임은 이제 상승 시작일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웹툰 쪽이 좀 더 좋지 않냐. 게임과 게임보다는. 웹툰 중에서는 웹툰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쪽 판호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근데 지금 현재 뭐 중국에서는 규제가 아직까지 좀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뭐 규제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중국 쪽에서는 일단 평일에는 1시간 정도 게임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주말에는 3시간.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최근 나온 얘기들 보면은 아예 평일에는 아예 게임을 못 하고요. 주말에도 1시간밖에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호가 열려도 이게 과연 게임 쪽에서 이게 진짜 중국을 통해서 정말 수익성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펄어비스의 주가 움직임이 아니었나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좀 보게 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게임 쪽보다는 그래도 웹툰 쪽 IP 지적재산권 관련된 좀 뭔가 웹툰을 통해서 뭐 드라마를 제작한다든지 영화를 제작한다든지 이쪽에 좀 더 그래도 소위 얘기해서 게임 쪽보다는 좀 돈이 좀 되지 않겠냐. 그리고 OTT 관련된 내용들도 좀 많이 나와줄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중국 시장이 좀 뭐 개방이 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아무튼 지금 뭐 여행 쪽이라든가 항공 쪽도 오늘 뭐 여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항공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에 대한 이제 제재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일본과 우리나라를 좀 제재했던 부분들 뭐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있다 보니까 그쪽은 좀 우리가 좀 대응하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웹툰 쪽이 그나마 한한령에서 좀 더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가 아닌가 게임 쪽보다 훨씬 웹툰 쪽이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내에서 게임보다는 웹툰이 조금 더 좋다라고 박수범 매니저가 말씀을 주셨는데 김민석 매니저님도 웹툰이 더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웹툰 대 게임. 저도 웹툰 쪽이 좀 더 유망하다 보고 있고요. 지금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도 좋고 단기적인 이슈로는 좀 반등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 보지만 산업에 대한 좀 전망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웹툰이 좀 더 유망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웹툰 투자할 때 뭘 봐야 되나요? 이게 좀 신생으로 올라가는 테마잖아요. 네. 뭐 우리가 드라마 작품이 대박이 나면은 거기 뭐 제작사를 사듯이. 네. 그럼 뭐 웹툰도 대박이 나는 거 그런 거 사야 되나요? 솔직히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웹툰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학생이라든지 좀 연령대가 낮은 사람들 위주로 예. 소수의 좀 팬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작품을 하나 잘 만들면은 이제 밸류 체인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웹툰이 잘 되면은 웹소설로도 되고 OTT 플랫폼으로도 되고 영화가 되기도 하고 일반 드라마가 되기도 하고 이 하나의 IP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제 방대한 가치 사슬이 넓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잘 만들었던 것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돈을 벌어 나가는 그런 시기가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좀 잘 되는 쪽에는 비슷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는 애청자들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작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흥행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파이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고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밸류로 접근해서 테마보다는 저가 매수를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좀 기대 수익률을 더 크게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테마보다는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는 게 더 유효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웹툰 이 디지털 콘텐츠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인 반면에 우리가 그동안 뭐 네옴시티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에 묶였던 이 중동 테마, 이 중동 투자는 오늘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정말 쉬어가는 구간일까? 이제 여기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수원 매니저님은 이제 이쪽 중동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은 흐름 어떨 거라 예상하시나요? 저는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UAE에서 300억 달러 얘기가 좀 나왔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냐라는 부분들에서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가 좀 붙는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뭐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도 한번 또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원전 관련된 수출 얘기가 나왔지만 뭐 그런 부분들 크게 주가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영향을 주지 못했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원래 제재로 돌아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실적이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계속해서 좀 원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 저는 삐쩍 개살구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많고 이슈도 많고 정말 뭔가 일어날 것 같고 한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면 그대로 좀 며칠 지나면 또 이제 제자리 좀 주가 내려온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건설 쪽도 마찬가지고 뭐 네옴시티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그리고 실질적인 또 수혜주가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 현대건설이라든지 이쪽이다 보니까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 중소형주들이 한번 좀 그런 테마를 형성해서 올라갈 때는 단기간 좀 오르긴 하는데 그래봐야
워낙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달고 달았다 해야 되나요? 테마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번 처음에 할 때 이제 큰 급등을 보여주지만 이게 또 한 번 재상승하고 또 이슈를 통해 또 재상승할 때 보면 오히려 뭐 한두 번 투자자들도 당하다 보니까 그냥 급등했다가 제자리로 내려오는 걸 워낙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는 이렇게 손이 잘 가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하나 들어갔다 하더라도 빨리 뭔가 차익 실현하거나 빨리 정리하고 나오는 분위기. 뭐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오늘 건설 쪽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원전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좀 체계적인 흐름들과 좀 더 이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이슈들이 좀 더 실질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실적이 좀 받쳐주는 걸 보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투자자분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중동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큰 섹터는 아마 숫자가 찍히는 구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도 이 중동 투자와 관련된 섹터들 네.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갔다 보시나요? 네, 일단은 테마에 대한 기대감을 끌고 가는 구간은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네옴시티에 대한 수주라든지 뭐 기대감은 너무나 많이 이끌어졌고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정부에서 원전에 대한 산업을 계속해서 이끌어 간다라는 기대감을 끌고 나서 이 3,000원도 안 되는 주가가 15,000원까지 올라갔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대감은 많이 끌고 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주를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매출액이 찍히고 이제 밸류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 명확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수주를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좀 선별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이아몬드님께서 오늘 엄청나게 많은 MOU 체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MOU 쉽게 풀이하면 다음에 밥 한 번 먹자? 그쵸. 이 신호다. 그것도 그래서, 그렇고 결혼식과 약혼식 있으면 약혼식이에요. 본 게임이 아닙니다. 약혼하면 결혼하는 거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혼할 때까지 확정된 숫자가 찍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가지 주제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먼저 매니저들의 선택 순위판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과연 오늘 매니저님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디지털 콘텐츠와 중동 수출입니다. 먼저 박수범 매니저님은 어떤 섹터를 선택하셨죠? 저는 디지털 콘텐츠 쪽을 좀 선택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그중에서도 웹툰이라고 기대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웹툰을 오늘 쫙 들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은 디지털 콘텐츠와 중동 수출. 저도 디지털 콘텐츠로 가져왔습니다. 역시나 대세인가 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동 수출 좀 달고 다른 테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신선한 테마가 되는 그쵸.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디지털 콘텐츠의 탑3, 3위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 선별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각각 3위 공개가 됐는데요. 박수범 매니저의 3위 핑거스토리, 그리고 김민성 매니저의 3위에는 키다리 스튜디오 있습니다. 네, 핑거스토리 신규 대장으로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원조 대장입니다. 자, 그럼 최근에 오늘 상한가 기록한 핑거스토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핑거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2월 달에 상장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달 좀 약 두 달 정도 이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아무튼 핑거스토리가 좀 어디 웹툰에 있어서 좀 불을 좀 지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소위 얘기해서 상한가 두 번이나 가고 그 다음에는 또 29%까지 또 상한가까지 갔다가 21%까지 좀 마감을 좀 해주는 분위기였는데 네. 아무튼 그런 흐름을 보여주다가 또 조정받다가 최근 또 1월달 초에 또 상한가 한 번 더 가고 그래서 또 행보를 좀 이어나가다 오늘 다시 또 상한가를 갔어요. 다시 또 상한가 갔는데 일단 핑거스토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웹툰 시장의 수급적인 분위기라든가 차트 흐름이라든가 기술적인 흐름을 좀 이끄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흐름들이긴 하지만 워낙 또 단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도저히 1등으로까지 좀 가져오긴 좀 그렇고 일단 좀 3등으로 좀 한 것 하나의 좀 핑거스토리를 바로미터로 좀 바라보면서 다른 종목 트레이딩 하는데 하나의 참고 자료를 좀 지켜보자. 라는 관점에서 저는 핑거스토리를 3위로 가져왔습니다. 물론 핑거스토리가 지금 현재 매출도 잘 나오고 실적도 정말 좋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너무 기대되지만 그런 많은 부분들이 기대되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이제 후차하고 일단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부분들에 있어서 네. 조금 부담감이 있고 지수가 지금 현재 움직임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바로미터로 좀 바라보면서 대응해보자는 관점에서 3위 가져놨습니다. 네, 핑거스토리가 12월 8일에 상장을 했고요. 지금까지 벌써 4번이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상한가를 기록한 날 다음 날을 보면 항상 좀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핑거스토리 보유자 입장에서도 내일 좀 빠르게 빠져나가는 게 좋을까요? 전체 분위기가 좋아서 뭐 그렇게 뭐 급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는 좀 편안하게 좀 핑거스토리 움직임도 뭐 급등하긴 했지만 뭐 좀 지켜보면서 다른 뭐 또 웹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좀 지켜보면서 어차피 좀 순환매가 좀 나아질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순환매가 추세적인 순환매가 나오면서 다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연출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뭐 단기적인 상승에 다시 조정을 좀 받는 흐름이 좀 나아질 것인지는 좀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지켜보면서 좀 대응하면은 좀 답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핑거스토리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민성 매니저의 이 키다리 스튜디오 보겠습니다. 여기가 또 이제 웹툰하면 원조 대장이었죠? 네, 예. 워낙 잘 가던 종목인데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웹툰에 대한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사실상. 그래서 단발적으로 좀 움직였던 흐름이 보여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부각이 안 됐지만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던 산업입니다.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는 이제 그 중에서도 웹툰 플랫폼에 대한 봄툰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진 엔터테인먼트를 인수를 하면서 유명한 레진 코믹스에 대한 플랫폼도 같이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전용인 이제 델리툰 플랫폼도 운영을 하면서 많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IP 재산권을 통해 많은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IP의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제작하거나 투자까지 하고 있어서 좀 굉장히 다양하게 IP 산업에 대한 좀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좀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추세도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흐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야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붙고 있는 그런 자리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여기서 과거보다는 몇 배, 10배 정도 가까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를 받고 있던 기업이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는 구간은 그만큼 본연의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우리가 공략을 해도 유망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3위부터 다 유망 종목을 두 분 다 갖고 오셨습니다. 그 정도로 뭐 딱히 지금 밸류에이션만 본다면 다 들어가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워낙 지금 웹툰 쪽에서는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었고요. 그리고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시장에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아무도 몰라준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에 대한 시세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접근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히더리 스튜디오 보면 이제 웹툰들이 영상화, 뭐 드라마나 영화화 되는 게 많은 게 좋은 회사라고 보면 되나요? IP가 그렇죠. 많으니까. 그렇죠. IP가 많을수록 거기에 대한 좀 인프라가 커질수록 이제 이 산업은 계속해서 공생하면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IP 많은 회사를 좀 찾아가는 게 웹툰 투자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IP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이제는 B2B나 B2C로도 다른 회사에 대한 IP를 가지고도 수익을 같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산업은 반도체처럼 경쟁이 아니라 공생이다. 그래서 실적이 꾸준하게 잘 지킬수록 다 같이 성장할 수가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웹툰. 거의 오늘 웹툰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위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각각 2위 종목 어떤 게 있을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박수범 매니저의 2위 다시 나왔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고요. 김민성 매니저님의 2위는 미스터 블루입니다. 자, 그럼 박소 매니저님은 키다리 스튜디오를 김민성 매니저님보다 더 좋게 본다는 건데 핑거 스토리보다 키다리 스튜디오가 나은 건 뭔가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네,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좀 추세적인 움직임이라든가 기술적인 움직임이 좀 더 내 같은 경우에 좀 더 강하게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네. 키다리 스튜디오를 좀 핑거 스토리보다는 좀 점수를 좀 더 줬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오늘 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핑거 스토리가 네. 뭐 그렇다 해서 우리가 또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차트를 보게 되면 작년 11월 달에 한번 상한가를 치고
이후로 그 다음에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행보 구간을 좀 보여줬어요. 행보를 하다가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때마다 양봉으로 좀 움직임을 보여줄 때마다 보면 거래량이 잘 형성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거래량이 잘 형성되고 있었다는 건 그야말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수급들이 양호하게 계속 잘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다 오늘 또 6% 올라가는데 오늘도 좀 나름 좀 수급들이 좀 형성되는 분위기여서 뭐 이런 흐름들이라면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핑거 스토리가 보다는 좀 더 키다이 스튜디오가 내일은 좀 더 수급이 좀 안정적인 수급이 좀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겠냐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이 좀 더 들어오지 않겠냐는 관점에 있어서 네. 키다이 스튜디오를 좀 2등으로 좀 가져놨는데 큰 맥락상에서는 뭐 핑거 스토리나 뭐 키다이 스튜디오나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키다리 스튜디오가 지금 퍼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웹툰 관련주, 디지털 콘텐츠주들은 고평가되어 있다고 해도 이슈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는 크게 안 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거 뭐 퍼라는 거는 과거 이제 재작년 기준이죠. 정확하게는 재작년 이제 2021년 기준 회계 기준을 했을 때 네. 지금 이제 퍼를 계산해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계산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다시 또 2022년도 또 4분기 좀 실적이 나오고 네. 전체적인 그로 나오면 퍼는 또 재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퍼를 보여준다고 해서 무조건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냐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이 얼마만큼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해서 좀 더 지금 현재 상황이라도 고퍼, 고PBR을 보여주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보통 그런 종목들이 보면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고퍼, 고PBR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키다리 스튜디오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는 하얗게 불태웠다님께서 키다리 키 잘 크고 있는 듯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키 잘 크고 있는 키다리 스튜디오 이야기 들어봤고요. 네, 이제 다음은 김민성 김민성 매니저. 2위 종목이죠. 미스터 블루. 댓글창에서도 계속 미스터 블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5거래일 매도를 하다가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차익 매물들은 어느 정도 다 빠져나갔고 다시 한번 이 구간을 지켜주겠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권리락,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 때문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차익 매물이 쏟아졌는데 권리락 부근 구간은 버텨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어지간하면 깨지지 않겠다라는 좀 심리가 나타나고 있고 이 구간을 깨지 않게끔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세가 받쳐주면서 다시 한번 지지를 견고하게 버텨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툰 산업은 B2C나 B2B에 대한 좀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서 IP에 대한 좀 수혜를 많이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아갈 수가 있고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 게임이라든지 모바일 게임으로도 계속 제작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웹툰뿐만이 아니라 이제 게임까지도 우리가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크게 만들어지고 있고 우상향을 하면서도 차트를 깨지 않고 상승에 대한 추세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좀 많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정 구간에 버텨주고 있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추세도 흐름이 좋고 중장기적으로도 이 구간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많이 보여줄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스터 블루는 이제 방금 실적도 그림을 통해서 봤는데 계속 우상향 중이에요. 근데 재벌집 막내 애들 실적이 이제 곧 나올 텐데 네. 묻어난 게 나올 텐데 네. 엄청 역대급 실적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라도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적 발표가 이제 그거를 묻혀서 나오면 오히려 재료선물로 좀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는데 그 전까지는 기대감을 가지고 더욱더 상승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그만큼 무상증자를 할 정도로 재무도 탄탄하다라는 걸 증명해 줬으니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더 이어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들어가기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신규 진입을 그렇게 권유드리진 않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유망하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보유자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네. 좀 더 흐름을 지켜보면서 상승 사이클을 좀 더 누리셔도 좋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상승 사이클을 노려봐도 좋다. 계속 주시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자두님이 스상 보느냐고 웹툰 볼 시간이 없어요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렇다면 스치면 상한가가 상장이 되어 있다면 상한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또 웹툰 안 보셔도 됩니다. 웹툰에 관련된 좋은 종목들 여기서 다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다 드리니까 네. 이거만 보셔도 공부 잘 될 겁니다. 미스터블루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게임 산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도 게임 테마도 엮일 때가 있어요? 있죠.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게임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때 예. 미스터블루도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 아직은 크게 부각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 정도의 다리 걸치는 정도고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웹툰에 대한 좀 직접적인 연관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기업에 대한 밸류로 봤을 때는 웹툰이 잘 되면은 그것도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 네. 사슬처럼 이제 웹툰이 게임이 되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IP 재산권에 대한 인프라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미래 전망이 굉장히 좋다.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대망의 1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디지털 콘텐츠 탑3 중에서 1위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박수범 매니저의 1위 탑코어 미디어고요. 김민성 매니저의 1위에는 DNC 미디어 있습니다. 네, 박수원 매니저님의 1위 탑 코미디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타코미디어를 좀 가져 나왔는데 아무래도 좀 주가의 움직임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타코미디어가 단기 상승 흐름이 좀 강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가져 나왔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뭐 타코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는 좀 웹툰 회사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방송 이제 위성 방송이죠. 수신 장비를 만드는 업체였는데 그랬던 업체였는데 지금 현재는 뭐 일본에 있는 이제 법인을 통해서 웹툰 사업을 좀 해 나가고 있고 물론 지금 이제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이제 웹툰을 유통해주고 있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뭐 피코마라든가 솔마레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일본에 있는 유통업체들이 잘 지금 현재 뭐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뭐 탑코어 미디어가 앞으로 좀 더 이제 성장성을 좀 가져가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아무튼 탑코어 미디어 같은 경우도 또 최근에 뭐 12 발행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또 12 발행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어서 뭐 주가도 오늘 좀 15% 올라왔고 네. 평균 거래량보다 좀 높은 거래량을 좀 형성해줬고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탑 코미디어 딱 들었을 때는 좀 러프하게 들었을 때는 좋은 회사다는 건 알겠는데 왜 네네. 1등이에요? 1등 이유는 예. 아무래도 뭐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뭐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작년 4월달이었죠. 작년 4월달에 14,000원까지 갔던 이제 주가가 현재는 지금 이제 5,000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부분들이고 뭐 최근 들어서 수급들이 계속 잘 형성되고 있어요. 평균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 뭐 이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한번 단계에 좀 아웃퍼폼을 좀 보여주지 않겠냐,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좀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탑코미디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의 주요 케이블 방송사에 새롭게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네. 맞나요? 네, 미국의 뭐 케이블 방송에도 뭐 진출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는 있는데 네. 뭐 그분보다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웹툰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그거에 좀 대해서는 판단하고 크게 있습니다. 모멘텀이 작용 안 할 것이다. 그렇죠. 뭐 그 부분들이 뭐 지금 당장에 어떤 뭐 투자가 되고 뭐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지 당장에 어떤 실적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실적에 당장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그 기대감으로 뭐 주가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 그 부분보다는 웹툰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슈가.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관련해서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타코미디어 일단 목표가는 오늘 뭐 5,510원이었는데 목표가는 좀 7,000원을 좀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대응해보도록 하고 또 일단 매수가는 5,300에서 5,45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으로 다시 내려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뭐 그 부분에 대한 손절가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도 일본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매력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탑코 미디어. 네, 목표가 7,000원, 손절가는 4,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민성 매니저의 1위 종목 DNC 미디어 가보겠습니다. 이 DNC 미디어 좀 아쉬워요, 볼 때마다. 이게 한 1, 2, 3위 할 때 항상 3위, 세 번째 종목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네. 근데 그 이후로 되게 잘 갔거든요, DNC 네네. 미디어는. 그래서 지금 봐도 지금 보기 좀 무서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DNC 미디어는 제가 1월에만 3번 가져온 것 같은데 맞아요. 좀 지겨우실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웹툰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은 DNC 미디어가 항상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보고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웹툰 산업이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 대한 시장도 우리가
크게 점령을 하고 있는데 일본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웹툰의 인지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카카오 페이지에서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이 회기물에 대한 엄청난 좀 패러다임을 바꾼 그런 주도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웹툰에 대한 작가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어간다고 해요. 그만큼 엄청난 돈에 대한 수요가 웹툰에 대한 플랫폼으로 몰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도 그렇게 잘 버니까 거기에 대한 산업들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가 시작점이고 앞으로는 더 큰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DNC 미디어가 가장 잘 가는 이유는 카카오 페이지가 굉장히 유망한 웹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DNC 미디어를 최대 주주, 2대 주주로 지금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같은 성장 인프라를 가져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빈살만이 또 카카오에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DNC 미디어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거래량을 봤을 때 엄청나게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요때쯤부터 말씀을 드렸던 맞아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흐름 차트가 급등이 나타나면서 뭐 VI 걸리고 이런 흐름보다는 서서히 우상향하는 차트 흐름을 많이 보여주는 흐름이 정말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서울가스도 그렇고 과거에 뭐 JYP 엔터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큰 상승을 보여줬던 것처럼 DNC 미디어도 그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밸류가 다시 한번 체인지가 되는 그런 기점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꼭 제가 이번 달에 가져왔다고 해서 1월 달에 모든 결과를 본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진득하게 기다리신다라고 하면은 우상향하면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가장 높게 만들 수 있는 웹툰의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매니저님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여기 흥행작이죠. 나 혼자 레벨업 맞나요? 네. 그게 21일에 외전이 공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만약에 큰 흥행을 하게 된다면 상승 모멘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테마적인 기대감으로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나 혼자만 레벨업에 대한 팬덤이 엄청납니다. 이게 완결이 된 지가 오래가 됐는데 네. 거기에 대한 좀 비슷한 회기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팬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콘텐츠가 나오더라도 다 잘 돼요. 오. 그만큼 거기에 대한 매니아층이 많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외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수요가 기대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DNC 미디어는 거기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강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DNC 미디어는 매수가는 지금 구간에서 27,000원에서 28,000원대 접근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길게 본다라고 해서 4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추세를 이탈하는 25,000원대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TNC 미디어. 갑자기 웹툰 관련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어떤 들었는데 거요? 김민석 매니저님이 웹툰 작가분들의 연봉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의 1억 원이 네. 넘는다. 그럼 웹툰 작가들의 연봉을 쫙 순위를 나열해서 높은 연봉을 가지고 있는 그 작가님들이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니저님? 근데 아무래도 그러면 네이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이버 웹툰이라는 좀 사업부가 IPO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주가에 대한 변동폭은 DNC 미디어라든지 약간 좀 가볍게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기대 수익률이 좀 더 높을 거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네이버랑 카카오가 이제 네이버 2% 올랐고 카카오가 4% 정도 올랐었는데 이게 오늘 웹툰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시나요, 박수원 매니저님은? 저는 뭐 카카오랑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주가가 좀 반등 흐름이 좀 네. 좋게 나와주고 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최근 들어서 좀 뭐 투자도 좀 잘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 다시 한번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이제 대형 플랫폼 빅테크 회사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다시 좀 높아지는 시점이 아닌가. 뭐 해외 쪽 보더라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알파벳을 비롯해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도 좋게 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죠. 뭐 그에 따른 뭐 네이버 카카오도 좀 동조화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김민석 매니저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여기 다수로 나온 웹툰 종목들 보니까 수출 비중이 거의 일본에 쏠려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뭐 한알령 한다고 해서 중국 관련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타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이 재료, 일단 단기적인 재료 정도로만 네. 보고 있고요. 이제 이 재료가 소멸되더라도 이 실적이나 밸류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큰 뭐 차익 매물이라든지 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한알령.
좀 단기적인 테마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는 지금 거의 60%를 기록하고 있는 한규수 매니저의 내일장 공략주 3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도 많은 기대 바라겠고요. 이제 박수원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지금 현재 열려 있으니까요. 뭐 유튜브로도 접속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저희 뭐 사이트로도 접속할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제가 계속해서 좀 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뭐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리뷰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설 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현금화를 해야 되냐, 아니면 좀 종목들을 계속해서 공략해야 되냐, 많은 좀 캐치 마크를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좀 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좀 더 단기 수익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의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10시 30분에 박수범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지금 하단으로 QR코드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김민성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지금 밴드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네이버 밴드에다가 매일경제TV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장중에 많은 인사이트라든지 필요한 코멘트를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저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 좋을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교육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픈베이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시간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좀 저평가를 받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좋은 흐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많은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밴드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민성 매니저의 매일경제TV 김민성을 검색하시고 지금 QR코드도 나가고 있거든요. 네이버 밴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익률 60% 가깝게 바라보고 있는 한규수 매니저님 만나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현재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 주선 종목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매니저님 바로 포트폴리오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수익률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총 수익률 59.78% 보여주고 있고요. 세 종목이 담겨져 있는데 각각 수익률이 24%, 8%, 7%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빠졌는데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엄청난 수익 기록하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사실. 맞아요. 예. 딱 좋을 때 또 수익률을 챙겨서 나오셨는데 먼저 한국금융지주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은행주, 금융주들이 오늘도 좋았습니다, 매니저님. 지금 은행주들이 시장 전면에서 시세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은행주가 뭐 주도주는 아니에요. 자, 그동안 이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정부 차원의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은행주가 좀 올랐고 그 뒤를 따라서 증권주가 같이 따라가는 형태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 워낙에 저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증권주들도 또 부동산 PF 문제들도 어느 정도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고 워낙에 저평가된 상태에서 더 중요한 게 기관 외국인 수급이 워낙에 강해서 지금 이 금융주들의 흐름이 단순 반등인지 추세적인 반등인지 또 주도주로 부상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주도주다라고 이제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또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씩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금융지주도 일단 증권주로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일단 봤습니다만 아직은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좀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제 목표가를 제가 6만 5천 원 정도를 일단 제시를 드렸습니다만 6만 5천 원까지는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 요거를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장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금호석유 이 두 종목을 물을 타도 될까요? 라는 댓글이 올라왔거든요. 먼저 한국금융지주 지금 시점에서 물타기 해도 될까요?
저는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물타기 하셔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은행주들과 증권주들이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형태인데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주들, 특히나 이제 증권주 같이 지수하고 연동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전략을 찰 때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는 국내 증시가 저는 좋은 기회라고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 네. 올해 전체적인 증거시장은 저는 하반기로 가면 더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특히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이 거의 다 지수하고 연동된 대형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장은 대형주가 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한국 금융주주 같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올해 연말까지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물타기 전략 좀 단행하시고 가져가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금호석유는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금호석유 자체도 너무나 저평가됐고 얘도 더 갈 수 있는 여러 건 충분히 있는 걸 보고 네. 보고 있고 여기서 저는 뭐 금호석유를 연말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최소 뭐 30에서 50% 정도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고 있어서 네. 뭐 물타기를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이제 불확실성 변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한국 금융지주는 물타기 관점에서 좀 괜찮게 보시는 것 같고 금요소견은 다소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규수 매니저님이 항상 얘기해 주시던 이 중국과 관련된 지수, 뭐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죠. 이것도 지금도 이미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정도면은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고 나가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주식은요, 일단 5%, 10% 먹어버릇하면은 나중에 100%, 200%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습관이 이제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네. 주식시장에서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신에 저는 증권시장 오래 있었습니다만 단타 쳐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벌었다는 소리는 거의 못 들어왔어요. 잠깐은 버는데 실질적으로 계좌를 터트리는 사람은 거의 못 근데 봤습니다. 지금 터트리셨잖아요. 이거는 단타가 아니죠. 단타가 아니고 네. 일단 이 종목들은 저는 길게 보고 이제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또 안전하게 보는 종목들이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시장 자체가 저는 대형주가 장을 주다는 장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은 저는 뭐 일단 단기로 먼저 들어가긴 합니다만 중장기 관점에서 좀 보셔도 되고 특히나 이제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 같은 종목들은 오늘 중국 증시가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H 레버리지는 홍콩 증시를 따라가는 형태여가지고 약간의 이제 속도 차이는 있는데 방향성은 같아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가게 되면 H 레버리지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증시가 오늘 고점 돌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중국 증시가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H 레버리지 주가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한규수 매니저의 내일장 공략주.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는 이제 줄선 종목 두 번째 계속 출연하기 때문에 한규수 매니저님의 필살기 종목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세 가지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효성 TNC, 코덱스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또 나왔습니다. 네, 이번 레버리지는 또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SK 하이닉스를 주기적으로 가지고 나오셔서 시황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첫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그러면 세 종목을 압축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네. 지금 그 시장 정도 뭐 자체가 좋은 종목 많다는 네, 거예요? 너무 시장은 좋은데 아직까지 주도주가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쪽 주도주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상태인데 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주가라는 건 결국에 이제 미래의 성장 가치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미 실적이라는 부분이 이제 충분하게 악재 실적 부진이라는 하는 악재가 선반영됐던 하이닉스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4분기 실적이 뭐 대체로 지금 영업이익이 7조 정도까지 마이너스 날 거다, 적자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반기 실적은 일단 업황 자체가 최악인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에서 4분기와 함께 1분기 정도에서는 완전히 대바닥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의 주가도 분명히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주가가 단기로 오르는 상태에서 들어오고 있는 세력들이 누구냐면 기관 외국인들입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거든요. 특히나 외국인과 투신권들이거든요. 이 투신권들은 단기 투자 성격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집을 한 세력들이고 그만큼 하이닉스의 주가도 바닥에 왔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일단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도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역시 이제 하반기 업황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제 반등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반도체는요 중국의 실질적인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엔터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중국 로컬 기업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왔고 또 환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없이는 중국 경제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최대의 수혜주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DDR5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 DDR5 쪽에서 새롭게 DDR5로 적용할 수 있는 인텔사의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DDR5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매출을 본격화할 수 있는 실적을 그나마 견인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실적은 이제 4분기와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1분기를 중심으로 저점을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뭐 갔다가 약간은 눌리더라도 중기적으로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종목들 뭐 잠깐 갔다가 눌림이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보실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효성 TNC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판덱스 관련된 종목 한번 가지고 오신 적 있지 않나요? 가져왔죠. 그쵸? 매니저님 최근에 그 화학도 관심 네. 있으시는 것 같아요. 네, 화학주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왔고 이제 금호석유화학하고 효성 TNC인데 이제 화학주들 중에 제일 많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금호석유하고 효성 TNC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은 기본적으로 자기 영역 자체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력으로 하는 그 사업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주력으로 하는 사업 부분 자체가 중국의 어떤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섹터로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효성 TNC 같은 종목들은 아시겠다시피 이제 스판덱스 부분에 이제 글로벌 1위 업체죠. 전 세계 글로벌 시장 대비는 이제 30% 정도로 1위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 이제 스판덱스라든가 나일론 원사라든가 뭐 이제 타이어 보강제 이런 것들을 생산하면서 중국의 어떤 경기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글로벌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자 그러면서 판매량이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제품 가격도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업황 회복과 제품 가격 강세에 따라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고 역시 화학주들도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주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지금 오늘도 종목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대체로 거의 대형주로 축을 이루고 있고 그 대형주들이 모두가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주다라는 점에 일단은 보시고 또 중국 경제가 이제 바닥을 치고 춘제 전후로 해서 본격적으로 살아난다고 한다면 이들 섹터들의 어떤 그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는 수혜 폭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효성 TNC 같은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주인 만큼 당지로 올라서 약간의 눌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요. 아직은 추가적인 반등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간 눌림이 나올 수는 있으나 추가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효성 TNC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이 코덱스 레버리지인데요. 저번 주에 방송하면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러면은 한교수 매니저님은 대형주 위주로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지수가 실질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2,500 보세요, 그럼 지금?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2,500으로 만약 2,500을 뚫으면 이 장은 진짜 가는 장입니다. 진짜요? 저는 이제 가는 장을 보고 있고요. 2,500을 못 뚫으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로 봐요. 근데 2,500을 뚫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이제 역회전 지수 3중 바닥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하게 되면 2,500 뚫은 상태에서 약간은 쉬었다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시장이 별로 악재가 없어요. 우리 시청자들 보시게 되면 뭐 부동산이 어쩌고저쩌고 뭐 걱정 끼치는 그런 얘기들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은 뭐 경기 위축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 위축으로 가지 않고 있고 중국은 리오프닝을 했고 악재가 별로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은 전부 풀어 투자가 됩니다. 그들이 지금 증권시장을 사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안 갈 리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유동성이 큰 대형주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 대형주가 앞으로 장세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가가 팡팡 안 터져요.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씩 갑니다. 그래서 이 조금씩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거북이 장세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은 거북인데 하루에 1%씩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가면 짜증나죠. 근데 그게 나중에 열흘만 돼도 10%고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주시장은 또 복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 장세를 감안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형주 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중소형주가 반짝반짝 올라가게 되면 그쪽으로 눈이 가는데 그쪽 보시면 안 돼요. 거기 매매하다가 이 거북이처럼 올라가는 주도주를 놓칩니다. 그래서 이 대형주 주도주 장세는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형주들은
정말 좋은 주식을 가지고 안전한 위치에서 잡아서 가져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대형주 쪽으로 저는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랑 성호 아나운서랑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괜히 이제 주식에 들어가고 싶다. 조심하고 싶지 민선 않다. 아나운서가 그랬어요. 근데 저희 둘 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 지표로서 제가 들어가면 떨어지고 이러니까 함부로 들어가기 무섭더라고요. 상상하고 있는 일 민선 아나운서가 스스로가 거래 안 하기 인간 때문에. 지표라고 하고 느끼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네.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대중의 뒤안길에 꽃게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럴 때 내가 또 안 된다고 느낄 때 그럴 네.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까도 말씀드린 기관 외국인들을 보세요. 기관 외국인들은 증권 시장에서 진짜 전문 프로 투자를 합니다. 그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그 시장은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안정적인 측면에서 저 같은 살짝의 무서움이 남아있지만 주식에 다시 접근하고 싶은 사람들은 코덱스 레버리지 딱 좋겠네요, 지금. 일단 이 코덱스 레버리지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지수는 저점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장이 저는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 악재가 없습니다. 가는 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주도주가 확인이 안 됐어요. 주도주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이 종목 저 종목 사다 보면 잘못하면 시장에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 예.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 지수에 이제 추정하는 ETF인데 이제 올라갈 때 곱하기 2, 떨어질 때 곱하기 2로 떨어지는 그런 변동성이 큰 상품이어서 우리가 좀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장이 나올 때는 주도주보다는 아니더라도 주도주에 버금가는 그런 상승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최근에 증권시장에서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가 저점 1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는 무서워요. 그래서 이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를 가지고 온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은 분명히 살아날 수 있는데 주도주가 확인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코덱스 차이나 레버리지를 가지고 온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있습니다만 기관 외국인 투자거래 수급이 분명히 강하게 살아있다는 얘기. 그 얘기 뭐냐면 코스피 200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가 더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코스피 200 중심의 반등 장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코스피 200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지고 온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시수가 조금 올랐어요. 약간 올라가지고 내일 보면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 약간의 눌림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종목군들은 약간의 지금처럼 시장의 방향성을 잡은 상태라고 한다면 단기 매매로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중기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조정이 나올 때를 통해서 우리가 매집 전략을 단행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종목들은 탄력은 좀 약하지만 앞으로 중국 증시라든가 미국 증시 흐름이 좀 더 강화되게 되면 탄력이 좀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를 15,000원에서 14,4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에서 약간 밑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약간 밑으로 잡아가는 전략을 보고요. 자, 목표가는 16,500원까지 보겠습니다. 16,500원까지 가게 되면 대체로 코스피 지수가 아마 2,500 정도를 좀 넘어가지 않을까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선에서 한 번 정도 쉬고 나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으니까 11,500원 체크하시 바라고 선저가 13,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격주 코덱스 레버리지였습니다. 목표가 16,500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교수 매니저님 2,500을 돌파하면 상승장이 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 그럼 지금 굳이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조금 더 상승하는 거 보고 들어가도 괜찮지 지금부터 저는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증권시장이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고 또 증시가 벌써 이제 세 번째 바닥을 만들어냅니다. 바닥권에 있는 주식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주식은요 눌림 조정폭 자체가 별로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정 없이 그냥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폭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약간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폭이 5% 10%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조정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잡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외에도 한교수 매니저님의 정보 정말 많이 듣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자, 내일은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됐습니다.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종목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색깔이 올해 2분기 내지는 3분기 하반기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 무료 방송에서 시황 얘기는 짧게 하고요. 네. 종목 중심으로 시장을 이끌어서 주도주와 종목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장 끝나고 3시 50분 무료 방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1위 그리고 수익률 60% 가까운 한규수 매니저의 인사이트 얻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뉴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